안녕하세요. 김명철 약사입니다. 자, 그러면요, 이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억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렘데시비르와 경구용 몰루피라비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렘데시비르는 여기 요 동그랗게 표시한 거를 보게 되면 아데노신과 구조가 유사해요.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가짜 아데닌 역할을 해서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로 복제를 할 때 완전한 구조의 바이러스 복제를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점선에 보면 U라고 표시가 돼 있죠. 그러면 원래 우라실일 경우에는 아데닌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렘데시비르가 끼어들게 됩니다. 그 후에 이렇게 세 개의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이 되고 나서 복제가 종결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이렇게 우라실과 상보적인 아데닌 유사 물질인 렘데시비르가 결합하고 나서 세 개의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나서 생성 후에 종결한다. 이게 렘데시비르 주사약이고요. 그 다음에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작용 기전은 뭐냐면 몰루피라비르 트리포스페이트가 구조적으로 사이티딘 5 트리포스페이트와 유리딘 5 트리포스페이트와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. 그래서 복제 시에 이 몰루피라비르는 가짜 사이토신, 가짜 우라실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 결과로 렘데시비르는 세 개의 염기가 이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복제가 종결이 되는데 요 몰루피라비르는 돌연변이 복제를 유발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바이러스의 작용을 고유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몰루피라비르의 작용인데요. 그런데 이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에 여기 몰루피라비르 트리포스페이트가 있는데 요 OH가 H로 바뀌게 되면 DNA 합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임을 해야 된다.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게 바로 몰루피라비르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몰루피라비르의 트리포스페이트 위에 HNOHE 부분이 사이티딘 5 트리포스페이트의 NH2와 구조적으로 비슷하고 유리딘 5 트리포스페이트 이 O와 구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가짜 사이토신, 가짜 우라실을 역할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가 기존에 아데노바이러스의 벡터를 이용한 바이러스든지 뭐 이렇게 mRNA 백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노바백스 백신은 정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우리가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재조합해서 이거를 바큘로 바이러스에 삽입을 시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삽입을 시키고 나서 나방에 있는 세포에 감염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나방의 세포를 우리가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맞았던 mRNA 백신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생성 능력이 다르겠죠. 하지만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 대신에 이렇게 나방에다가 감염을 시켜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정량적으로 포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비슷한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근육 주사하게 되면 여기에 APC셀, 안티겐 프리젠팅 셀, 항원 제시 세포에서 이렇게 항원을 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헬퍼 T셀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B셀을 통해서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백신은 정량적으로 스파이크 단백질과 같은 이 항원을 주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.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이 우리가 또 올해 기대해 볼 만한 백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라든지 복제 기전, 그 다음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치료 약물과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약은 동네 약국 선생님들과 상담 후 복용하세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